공유하고 싶은 말씀들. 네. 네. 오늘은 뭐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공식적으로 주식, 좋은 주식 이런 얘기하면 이게 걸립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그런 민간 업체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영등포 50 플러스는 저희가 미리 이걸 딱 얘기하면 심사 거쳐하고 승인 나와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아니 뭐 안 해주게 돼 있어요. 네, 할까봐. 근데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각서까지. 뭐 계약서에 오케이 하는.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조언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들. 그래서 좀 했는데요. 성공한 그루들의 공통된 투자 조언인데 뼈아픈 실패담. 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후회하시는 분 많고 어떤 거 사갖고 되게 오랫동안 버텨갖고 돈을 벌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특히 엔비디아는 계속 갖고 계셨던 분을 계속 추가 매수하셨던 분은 해피하지만 그냥 좀 떨어질 때 손해보고 올라갈 때 좀 팔았다가 손해보고 속상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12개의 조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좋은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았다. 빨리 팔았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켓에 대한 타이밍을 찾는 노력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 특히 국내 주식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는 데 익숙하신데요. 미국 주식부터 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타이밍에 대한 노력, 그런 시간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몰고 가는 거가 좋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이 이제 타이밍도 맞게 타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본인이 정한 주식이 10개 있고 5개 있고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올라간 주식을 팔고 떨어진 주식을 더 사잖아요. 예, 그럼 경험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A랑 B 고민할 때 보면 좀 떨어진 거를 사갖고 이런 거 좀 싸게 살려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엔 맞을 수 있지만 미국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또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잠깐 말씀 꺼서 네. 죄송한데 이 내용을 오늘 대학생 동아리 투자연합회 갔었어요. 아니 네. 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초빙 받았는데 네. 최근에 우리 젊은 분들의 어떤 투자 매매 패턴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잦은 매매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계속 고개를 숙이고 매매 안 하겠죠? 매매 안 하겠죠. 어떤 기업에 대한 수업 시간에? 그런 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매매하니까 그걸 좀 교수가?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부탁하신 거죠. 근데 매매하려고 보겠습니까? 기업 개요도 보고 실적 판단하려고 보기 아닌가 싶은 나이가 네. 좀 너무 그런 잦은 매매가 많아갖고 특히 이제 주식만 하면 좋은데 최근에 대학생들도 아시죠? 선물 옵션까지 손을 댄답니다. 문제가. CFD 뭐. 그렇죠. 그분들이 만약에 돈 날리면 사실은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돈 준 돈인데 거기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갈 건데 저 대신 유연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는 거에 공 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트레이딩 투머치는 너무나 뻔하죠. 매매를 많이 하면 돈 버는 건 증거사밖에 돈을 버는 게 없어요. 네, 이건 분명합니다. 매매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딱 공감하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좁혀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나 이런 밸류에이션은 너무 많은 지표들,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빠개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면 월마트, 타깃이면 타겟, 뭐 다들 있잖아요. 요즘 시장 실적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가는 사람들의 몇 명이 갔냐는 흔적을 찾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고 사실 오늘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는 못하겠지만 제가 주말에 혼자라도 해서 올려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우리나라도 누군가 다 알 텐데 그런 집계를 어떤 자료화 안 할 뿐인데 미국은 다 아는 애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유명한 뭐 월마트 그리고 타겟, 코스트코 지금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요. 다 가는 사람 숫자는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부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것들, 고려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지금 실제 소매 판매가 4%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4월 수치가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담을 이제 룰루레몬 하셨지만 룰루레몬도 줄어들었지만 제가 오늘 갖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룰루레몬이 여전히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1, 2, 3, 4. 물론 거기도 증가율은 좀 줄어들어갖고 아마 5월 달이면 거기도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미국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순하게 유통업 딱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변수나 밸류에이션을 단순하게 보는 게 맞더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산으로 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잡하게 모든 것을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을 저는 돈 버는데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저는 안 해봤지만 부동산 입지라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사간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슈퍼 이런 거 있죠. 마트. 마트가 없네요. 물론 새로 생겨갖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동네에 마트가 없어요. 이마트 가려면 그걸로 가면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처음 세븐일레븐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누가 되겠냐고 그런데. 그렇죠. 저도 이제 부동산을 저는 안 합니다만 남자분들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남자분들만 안 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아 200억 보신 분 아까 그것 때문에 보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도 뭐 하면 폭망한다. 그 와이프 말 드시면 되는데 저희도 조그만 집을 사는 바람에 제가 엔비디아를 팔았잖아요. 반을. 진짜로 이자 때문에 지금 땅을 치고 지금 집에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사실 당신 말 믿어서 들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복잡하면 안 돼요. 진짜 좋은 물건이다 아니 좋은 주식이면 쭉 가져가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잦은 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왜 자꾸 어렵게 고민하고? 왜냐하면 옆에서 꼬시는 애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 보도, 뉴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얘기죠. 수많은 정보, 수많은 뉴스가 넘쳐나잖아요. 저나 위원님은 그런 거 안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상식이 1도 없어요. 그냥 매번 저한테 와이프가 물어보거든요. 뭐 대한민국 이런 사건. 저는 몰라요. 아니 저는 그냥 온전히 미국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쨌거나 그것이 저희가 지금 걸어온 길이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다른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뭐 안 변하겠습니까? 미치고 활짝 되죠. 그 지인한테 맨날 혼나시죠? 완전 맨날 혼나죠. 저도 맨날 혼나요. 도대체 당신은 아는 게 뭐 있냐고. 아는 게 없나, 아는 게 없나. 진짜 맨날 잔소리는 엄청 듣고 살고 부사장님도 잔소리 엄청 들으실 것 같아요. 엄청 듣죠. 엔비디아 반 팔았으니 또 어떡하겠습니까? 좀 이따 제 후배를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저 후배가 누구냐면요. 2002년도부터 저랑 같이 공매했던 친구예요. 원래 얼굴이 저렇지 않았죠.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저 친구하고 저가 지금 업계에 거의 남아있는 유일한 해외식 1세대거든요. 왜 남아있었냐면 주식을 덜 했거든요. 주식을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돈 번다 뭐 하면 돈 번다를 딱 길을 닫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버틴 하나의 계기가 됐고 왜냐면 그 선배님들 다 어디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뭐 회사 나올 때 보통 마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잔뜩 이거 보세요. 이거 마통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예. 아이씨. 그걸 받았고 나와서 매매에 집중했는데 그분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하고 마통을 모르시는 분. 아이씨. 아니 저도 마통을 우리 애들도 알아요. 중학생 애들도. 걔네들 왜 알아 그거?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저는 집에 젊은 친구가 없어갖고. 진짜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위원 스스로가 본인 나이를 공개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았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서 우스갯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전 진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썼던 용어인데 요즘 제가 이 말 안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가방끈 길어서 잘한다. 그리고 또 영어 잘해갖고 뭐 미국 주식 잘한다는 얘기하는데 다 갖다 버릴 소리입니다. 갖다 버릴 소리예요. 가방끈 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진짜 엄청 많아요. 그죠? 소위 스카이 대학 나와갖고요. 대학원부터 미국 가고 어디 가갖고 박사하고요. 박사 정말 좋은 대학에서 미국의 경영학 박사고 또 파이낸스 박사 한 사람들이 1년에 최소 우리나라에서 10명씩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최상의 파이낸스 전공해갖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돈 버냐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영어요? 영어 잘한다고 이거 되나요? never라고 있거든요. never.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주식으로 돈 제일 많이 벌 사람, 잘 벌 사람이 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사장님은 기억하시죠? 저는 EBS 이런 프로그램 보면 요즘 다시 시작했는데 아빠 따라 삼천리 그런 거 프로 아세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 애들이 정말 산만리 찾아갖고 막 고생고생해서 엄마 아빠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한국 노동,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한국 주식을 훨씬 더 잘 벌 수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어려운 주식 잘 모르고 뻔한 주식을 아는 거라거든요.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 한국말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돈 벌었냐고. 없거든요. 영어가 전 딱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 예전에 영어 중에 했더니 지금 영어 많이 까먹어갖고 영화를 보면 좀 알아듣지만 프로 이렇게 보면 한 20, 30% 알아듣고 말 거거든요. 딱 그 정도 알아들으면 돼요. 복잡한 거 다 몰라도 되고 기본적인 숫자 보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의견, 애널리스트의 의견 보고 전체 시향만 보면 되고 요즘 그거조차도 번역기가 워낙 많이 좋아져서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거 디플? 엄청 디플, 좋다며. 좋아요. 그런 것만 딱 보더라도 이해 끝나거든요. 딱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제도 아니고 암호의 문제도 아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진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최신 리턴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없고 그냥 꾸준하게 돈만 쫓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돈만 자꾸 벌 것 같아서 샀다 팔았다 해서 더 버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뭐죠? 주가 자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주가 자체에 너무 분석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별로 돈이 안 이거 되는 8번은요. 8번은 제가 이제 이 얘기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2015년 10월, 11월인가에 첫 번째 제가 여의도 오고 나서 첫 번째 강의를 해요. 세미나를. 그때 이제 한 200여 분이 오셔갖고 들었는데 너무 좋다. 막 진짜 미국 주식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막 좋아한다. 좋다. 말씀하셨고 저 나올 때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강의 고마웠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해당 증권사에서는 그 관련 상품을 팔았거든요. 그건 미국은 하나도 안 팔려요. 근데 그 다음 나왔던 누구냐면 국내 주식 했던 분인데 이분 약간 제가 보기에 국내 주식 뭔가 리딩방에 나올 법한 막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뒤에서 웅성웅성 저거 뭐 되겠냐 하는데 그분도 잘 팔렸어요. 같은 날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좋은 주식 사야지 하는 거 별로 안 하세요. 돌아가시게 되면 또 다시 막 이상한 의미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딱 여기만 요 바운다리만 이게 먹히는 거예요. 나가면 다 계속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왜 아까 얘기했지만 뉴스를 안 보냐면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도 있어. 보면 볼수록 계속 뭐 에코 있지 않습니까? 에코 땡땡. 이거 좋은 건가? 진짜 사볼까? 무슨 갑자기 빠떼라신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혹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아예 안 듣죠. 사실 이게 여기만 청정지역. 청정지역.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딱 오신 이상 좀 마음을 잘 잡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다 모르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과거에 다녔던 분들이 지금 잘 계신 거 너무 염려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면 막 엔비디아 빠지면 파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손해 보니까 급한 마음에 또 3배짜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꾸준히 원래 했던 대로 가시면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잃습니까? 진짜 저희끼리 저희가 한 가지만 걸러내면 배당을 주거나 실적이 빠지는 것만 걸러내면 그다음 장투하시면 손을 어떻게 봐요?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건데.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이상 말씀하셔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8번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잃기 쉽지 않아요? 욕 먹을 말만 골라 하시네. 저는 욕 먹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2001년도에 시작해갖고 오래 했잖아요. 제가 기억에는요, 저는 안 잃는다고 봐요, 미국 주식은. 제가 몸소 치러봤고,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배당주에 투자하시면 배당만 잘 받아갖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시 활용만 하시면 어떻게 잃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안 잃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돈이 급하다. 아니면 잠깐 다른 생각 때문에 팔았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엔비디아 팔고도 제가 후회 안 하지만 엔비디아 팔 일이 뭐가 있어? 갖고 있으면 되지. 물론 주가 빠지 걱정스럽습니다만 그 뒤면에 있는 시점은 괜찮잖아요. 버티면 되는 건데 지금 저는 급한 것도 팔았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 그냥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직접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 문제 없다는 거 얘기합니다. 넘어가죠. 시간 관계상. 네. 9번째는 이거는 워런 버핏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공부 안 하고 막 사는 거 있잖아요. 리서치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리서치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말은. 그게 무슨 박사님 같이 뭐 앉아서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사장님 매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실적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근데 실적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가 국내 주식은 알 재간이 별로 없고 아는 주식이 너무나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우리가 컨센서스의 방향성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증권사에 보면 그들의 과거의 어떤 예측을 잘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도 그냥 눈으로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워낙 사이트들이 잘 돼 있고 요즘은 사이트만이 아니라 앱 수준에서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리서치를 진짜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투자만 하면 되죠. 저나 부사장님 같이 약간 미쳐있는 사람들만 하루 종일 그 뉴스 보고 이러는 거죠. 보통 분들은 저는 일상생활에 미국 주식을 그렇게 공부할 일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 시간 수입할 일 좀 없다고 보이고 전 매번 다 그냥 자기 취미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리서치가 너무 말은 그렇지만 엄청 대단한 리서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다만 그거조차 안 하고 딴 거, 앞서 말씀드린 가격에 너무 민감하고 거래량에 민감하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번째는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죠. 감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죠. 특히 약간 유튜브의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유튜브에 이쪽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할게요. 네. 근데 감정이 그거는 누가 하라고 본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매매하고 싶고 벌고 싶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는데 이거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감정 조절이. 그래서 이 감정을 이제 너무 배제하려면 보는 시간을 줄여야죠.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뉴스 너무 하고 땅 뉴스가 아니라 국내 뉴스 있잖아요. 국내 뉴스를 좀 멀리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 미국 주식이 예전보다 관심이 많아갖고 주가 올라가 떨어지면 어떨 때는 지상파 뉴스 8시, 9시 종합 뉴스에도 막 나오고 아침 새벽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너무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런 건 약간 적어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1번째는 늘 얘기하지만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번 어떤 주식을 사건 간에 이 주식은 언제까지 갖고 가겠다거나 평생 갖고 가겠다거나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는 어떤 트레이딩을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거를 참여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20% 먹게 들어가겠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손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보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인데 전 4번 주식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뭐 떨어진다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중에서 10배, 20배짜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근데 그런 거 4번을 샀는데 4번을 1번, 2번 같이 생각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주가 떨어진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 갖고 계신 분 중에서도 4번 이렇게 좀 갖고 있는 분 계시죠? 4번 주식. 막 꿈의 성장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좀 살아나가지만 팔란티어 이런 것들도 4번에서 3번, 3번에서 2번을 갈까 말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언제 2번, 1번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도 야 이거 진짜 팔란티어 누가 좋다더라 해서 산 거죠. 아이온큐? 저는 아이온큐를 아이온큐 심취한 사람들만큼은 모르지만 아이온큐도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안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아이온큐를 산 이유는 보면 그런 비전이 있을 텐데 주가 떨어지면 전혀 상관없는 장우석 부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온큐 어떻게 봐요? 그러면 장우석 부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온큐. 답답하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설명이 안 돼요. 네,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관심 없는 사람 얘기 들으면 갑자기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어떤 주식을 특정 주식 사실 때 보면 계획을 갖고 그리고 어떤 플랜을 갖고 하란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12번은 이거죠. 진짜 컨피던스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무조건 된다더라고. 정말 실적은 아직 꿈에 멀었는데 막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우주항공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주항공산업에 저는 제 갖고 있는 건 주식의 일부를 갖고 있죠. 저는 우주항공산업이 진짜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이게 당장 돈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주항공 산업도 뭐냐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밑에 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당장 돈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네. 그걸 가는 거죠. 로블록스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종목에 정말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에서 격언, 주식 격언 얘기하잖아요. 너무 확신에 미쳐서 하는 것들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경우가 오늘 12가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이었네요. 좋은 말이었고 그 제가 이제 2010년도에 한참 막 해외 쪽 할 때요. 할 때 제가 이제 회사에 제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서류가 아직까지 있어요. HTS 접자라는 했죠.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어요.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서 거의 결제가 날 뻔했는데 좀 이따 같이 후배가 오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왜 생각했냐면 많은 분들이 HTS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냥 키면 빨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박대혁이시라고 하는 그때 오너 그분도 약간 저랑 생각 비슷해갖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해서 제가 막 설득해갖고 접을 뻔한 거에 결제하기까지 딱 갔다가 제가 이제 잘렸어요. 해서 잘려갖고 밖에 나왔는데 진짜 만약에 그랬으면 그러면 일단 하나의 또 예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HTS 저번 회사의 어떤 매출 상황을 보면 좋은데 전 계속 끌어봤지만 안 됐겠죠? 그 회사는 돈을 못 벌었지 모르지만 그 고객들은 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문제는 모든 거 증권사가 너무 HTS가 너무 월등해요. 월등해. 혹시 미국 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도 봤죠. 월등하지 않아요? 저는 봤죠. 예, 하나도 월등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엄청 단순하죠. 단순하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덜 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덜 보고 안 보는 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거 없애는 건데 없애겠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없앨 수는 없죠. 그들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조언한 게 뭐냐면 배당 관련 투자를 도와줄 수 있으면 툴을 만들자. 해서 뭐 만약에 배당금이 들어오면 지난번 말씀한 드립 같은 거, 드립 같은 거. 네. 드립이 원래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드립은. 해외는 꽤 오랫동안 있어서 저는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올해 이제 DB증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키움이나 이런 쪽이 아마 빠르면 연말에 아마 많은 증권사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도입이 되는 바람에 조금 근데 그게 저희나 관심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 아까 표현했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관심이 없어요. DB도 뭐 아무리 소형이라고 그래도 아마 이따 오면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 300계좌가 안 될걸요? 드립 신청한 사람들이. 예, 그게 아마 저희 보고 하는 분들이 거기서 한 30명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DB가 이제 드립이 뭐냐면요. 디비던드 리인베스트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배당을 재투자 받아서 돈을 받아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QRD 마저 돈을 벌어요. 뽑아 쓰지만 않고 계속 돌리면 아마도 제 기억 그때 연평균 6% 정도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은데 증권사가 많이 안 움직이니까 참고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이따. 5분만 쉬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피곤해 하시니까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딱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말을.